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최근 그 도매 시장과 최근 중고차 수출, 최근 중고차 관련 소식을 제가 아주 리얼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는 날이 풀렸고요. 4월이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중고차가 판매되는 시기죠. 여기에서 사지 말아야 될 차가 있습니다. 이게 수출 쪽이나 이런 쪽에서 시장을 왜곡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난 케이스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눈치를 조금 보느라고 러시아로 수출되는 차량, 이 차량은 전략 물자예요. 이게 아마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SUV를 타고 다니면 무슨 조건이 따라 붙었냐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네 차를 각출을 해야 된다, 네 차를 가져가서 우리가 군수용으로 쓰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뭐 이 SUV 차량들은 조금 뭐 싸게 준다, 뭐 이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러시아의 지금 군수 물자인 자동차 수출하는 게 조금 애매해졌습니다. 막혔어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막았냐? 처음에는 5만 불 이상,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차량은 러시아로 못 나가게 하자, 이렇게 맡겼다가 그 이후로는 야, 그러지 말고 차라리 이게 2월 24일인가 아마 그때일 거예요. 한 3월 바로 되기 전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막혔고, 기준은 2.0 이상 차량을 러시아로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들이 어디로 눈을 돌렸냐, 이제 2000cc 이상은 아예 못하고요, 2000cc 밑을 찾기 시작을 했죠. 근데 실제로 K5 차량 있잖아요. 요 K5 차량은 2.0이 아닙니다. 말은 2.0인데 등록증에 보면 1998cc 1996cc 해가지고 2.0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수출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K5랑 그 소나타가 난리가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미처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던 케이스가, 얘네들이 .6이 있는 거예요. 이 .6이 세금 혜택이 그 나라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바이어들이 K5 1.6 이제 터보 모델 요 차량을 이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침 뭐 앞에 있는 차량이 뭐 1.6 터보는 아니지만 경매장에도 이런 차량이 있길래 갑자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K5 이 차량은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거의 무슨 스포츠카에 가까운 그런 이 자세, 포스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이 포스에 1.6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금액도 굉장히 괜찮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뭐 오직 뭐 소나타 뭐 그랜저 하다 보니까 이 K5는 다른 차량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죠. 실제로 바이어들한테 이 K5를 물어봤을 때 아우디 A6라고 해서 뭐 제가 한 대 때리려고 그랬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나는 스타일이 K5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중고 차량을 구입을 할 시기가 돼서 중고차를 알아보실 때 가장 피해야 되는 차량이 뭐냐? 최근에 시장이 왜곡된 K5 1.6 터보 차량이나 소나타 1.6 터보 차량은 피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과도하게 올라갔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신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판매할 때 애를 먹습니다. 러시아가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지면 러시아 친구들은 등치가 있기 때문에 높은 차량을 사요. 뭐 3000cc나 이런 큰 차들을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1.6 차량을 세금 혜택과 또 한국에서 그 봉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는 그런 상황이라서, 최근에 그 엔카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시세를 쭉 보시거나, 아니면 여기 안성에 이제 오토오브 경매장의 낙찰 시세를 제가 쭉 이렇게 찾아봤더니, 역시나 K5랑 소나타 1.6 차량은 금액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케이스예요. 국내에서는 1.6 차량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미지가 많습니다. 실제로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2.0 엔진이 아니라 1.6 엔진을 쓰게 되면 뭐 기름값이 그만큼 절약이 되느냐? 실제로 그렇게 절약이 많이 되질 않아요. 그 전에 옛날에도 뭐 점팔이 나오고 2.0이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뭐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아주 다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내에서는 1.6을 탈 필요가 없는데, 또 여기 계시는 뭐 구독자분 중에 몇몇 분들이 그래도 나는 중형차의 1.6 터보 요걸 한번 타보고 싶다, 그게 아무래도 경제성이나 자동차 세액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선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시면 굉장히 비싼 금액에 사는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이게 수출이랑 뭐 소매랑
도매랑 자동차 경매랑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동시에 가격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조금 남보다 일찍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1.6 차량들을 미리 좀 이렇게 매집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도 매집을 안 합니다. 바이어한테도 얘기를 해요. 야, 한국의 중형차 1.6 차량이 이상 과열 현상이 있어. 그거 하지 말고 2.0을 조금 알아봐 라고 얘기했지만, 역시나 바이어들은 아니야, 그래도 세금이 훨씬 싸, 1.6을 좀 싸게 좀 찾아줘, 찾을 수가 없어, 아니면 훔쳐야 돼. 그렇다고 차를 훔쳐서 보낼 수는 없잖아. 훔치면은 이제 그 잘못하면은 아주 몸이 건강해지는 이제 콩과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데를 가야 돼. 할 수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1.6 차량 절대 구입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최근에 이 아까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서 원래 그 팰리세이드랑 모하비가 되게 잘 나갔었거든요. 거의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팰리세이드와 모하비 가격이 완전히 그냥 꼬라 박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전부터 팰리세이드랑 모하비 가격을 어느 정도 유심히 지켜봤던 분이라고 하면요, 지금 시기에 팰리세이드와 모하비를 구입하면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다시 러시아가 조금 열린다든가 다시 러시아로 뭐 구멍이 조금 생겨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팰리세이드와 모하비 가격도 다시 불이 붙어서 옛날처럼 미친 듯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솔직히 뭐 4년에 한 대, 뭐 5년에 한 대 정도 중고차를 교체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굳이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어떤 이런 동향을 어느 정도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최소한 폭탄은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